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점집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동네였습니다. 어떤 공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이제 저희 신령님들 모시고 하는 공간이에요. 점집을 차렸지만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무속인.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빚에 좀 많이 쪼들려가지고 저 당시에 그래서 투잡을 하고서 맨날 하루에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이제 돈 벌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 동생과 함께 찾아간 점집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 미정 씨. 저보고 이제 무당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남동생 아니면 너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아들 하나 있는 사람들을 맞아. 아들 하나를 무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잖아요. 계속 너희 집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는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언니가 나으니까. 그 무속인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왠지 낯이 익은 얼굴이었답니다. 연예인 출신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설마 거짓말 하겠어? 방송에 나온 사람인데. 제 세대가 아닌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아시겠어요? 저는 시대가 뒤떨어져서 그런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미정 씨가 점을 봤던 박도령은 1990년대에 활동했던 댄스 그룹 출신의 무속인이었습니다. 아니 뭐 연예인 하다가 무속인의 길을 가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요. 네. 저는 이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딸 때문에 이제 두성주발 다 들었어요. 응? 희귀병이라고 하고 저희 무속인이 봤을 땐 이게 무병인지 신병인지 아유 또 닥치된다. 아이고야 우리 애만 살려주라 이거야. 우리 딸만 살려만 주셔라. 어?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무당이 됐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 꿈을 포기하고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됐다는 박도령. 이스 같은 경우에는 설마 이거를 조작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잖아요. 저희가 신내림 받은 이후에도 중년 여성분들도 다 그거 되게 감정 깊게 봤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러면서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방송에 나온 박도령의 진솔한 모습을 믿고 신내림을 받기로 한 미정 씨.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진호기 할 때 600을 드렸어요. 이제 여동생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10월 29일 날 제가 신내림 받았어요. 3천만 원 주고 신내림 하려면 3천만 원을 줘야 돼요? 자기 3천만 원이래요. 조상을 달래는 진호귀굿 600만 원, 신내림굿 3천만 원, 신당 개업식 할 때 하는 굿값까지 합치면 모두 3,7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미정 씨가 신내림굿을 받았던 경기도의 한 굿당을 찾아갔습니다. 평균 한 달에 한 번 꼴로 내림굿을 한다는 이곳. 명당, 신내림 명당이에요. 보통 얼마나 줘요? 이렇게 내린 비용 금액에 따라서 틀려요. 그 하는 거에 따라서 신고 같은 경우는 대개 한 1,000만 원 들어간다고 봐야지. 저 아는 사람은 3천만 원을 줬다고 하던데 그거 많이 준 거예요? 아유 엄청나게 준 거지. 굿에 쓰이는 음식과 인건비, 장소 대여비까지 채점하면 보통 신내림굿은 1,000만 원 선이라는 겁니다. 3배네요. 이거 어디? 여기가 제가 예전에 신내림을 받았던 곳이에요. 3배가량 비싼 미정 씨의 내림굿. 무언가 특별한 게 있었던 걸까요? 자꾸 이렇게 치다 보면은 뭐가 휙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게 보여요. 씨가 당시 신내림굿을 받았던 영상입니다. 어르신가 아니라니까 누구신가? 네. 할아버지 어디 할아버지예요? 내가 양씨네. 예, 할아버지 오셨어? 아유, 네, 잘 오셨네. 잘 오셨어. 손녀딸 살리려고 오셨고요. 손녀딸 살리려고 오셨. 또 오셨어? 할아버지가 또 오셨어? 홀딱 오셨어. 호랑이랑 호랑이.
그럼 물동이 가서 봐. 그런데 굿이 마지막으로 향할 때쯤 갑자기 미정 씨가 멈춰섭니다. 치고 싶어요. 그럼 이거 놔두시고 여기서 이거 잡고 싶고 이러나 봐요. 아, 이건 뭘까요? 무언가 이상한 신내림굿. 다른 무속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힘든 거예요 지금. 갑자기 뛰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지쳤어. 딱 이거 3분 뛰면 못 뛰어요. 일반 사람은 신이 아는 거예요. 맞아. 말씀하세요. 얼마나 뛴 걸까요, 대체? 그렇게 지금 눈치 보면서 다시 네. 뛰었다가 막 네.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물어보잖아. 또 뛰어야 되냐고. 충청도 말로 헛질을 했다. 전라도 말로 헛짓거렸다. 그러니까 헛쓰고 했다. 이제 방송용은 헛쓰고 했다죠. 이제 헛쓰고 한 거예요. 비싼 돈 내고 뭐 그냥 막 줄넘기 하다 온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1시간 동안 뛸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신이 들려서 저렇게 뛰는구나. 이게 무대의 트릭인 거죠. 아, 푹신푹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닥이 다르군요. 탄성이네 확실히. 네. 금방 들어가잖아요. 보통 마룻바닥과는 달랐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뛸 수 있었던 거군요. 그 뛰면은 뭐가 온다고 하는데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속 이제 그때 법사님도 그랬어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어떻게 했어요? 저신 내린 거 맞아요? 이렇게. 아니 물어보지 않았죠. 그냥 그 자기가 그게 신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좀 그렇게 된 거죠. 당시에는 무언가 홀려 사리분간을 할 수 없었다는 미정 씨. 박도령의 달콤한 유혹은 또 있었다는데요. 신내림 받고 난 다음부터 정말 신아빠가 너는 뭐 6개월만 있어도 지금까지 빚졌던 거 너 다 갚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게 되겠지 좋게 되겠지 라고 했는데 빚을 냈고 빚을 계속 이렇게 낸 거예요. 막은 거예요. 여동생과 부모님이 마련해준 돈으로 신내림을 받은 미정 씨. 금방 갚을 수 있다는 박도령의 말과는 달리 한 달 생활비를 버는 것조차 힘들었답니다. 분명히 월 3,400을 번다고 했고 그거는 안 되잖아요. 내가 너를 버렸어? 나보고 4월 1일 날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너 여기서 뭐가 생각하니까 행동인지 안 돼? 내가 한 행동이 어떤 건데? 트름한 거 때문에 나보고 색다리가 트름한 것 때문에 나보고 개이래요. 우리가만 나왔다고 했죠. 뭐라고요? 집에 팔겠다면 뭐가 되는데? 5개월이면 나 마스터 한대요. 5개월 지났는데 뭐가 되는데요? 내가 8개월에 막 결국 6개월 만에 박도령과의 관계를 청산한 미정 씨. 그런데 그녀의 양심 고백은 이제부터랍니다. 아까 여자 질문 주세요. 아니 여자하고 같이 왔잖아요. 제가 점점 많이 돼요. 야 이거 완전 리얼이다. 완전 리얼이야. 완전 리얼이야. 잠깐만 이거 미운이 아닌 거죠. 그냥 처음 와서 소원자 보는 것처럼 하라고 해서 얘기한 거죠. 지금 이 말씀 들리는 게 본인인 거예요? 네. 아이고, 설마. 무속인 전문 개인 방송에 올린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아이 참 이거. 네,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게 좀 어색해가지고요. 알지? 네. 네. 야, 설마 했는데. 형님이 저 가장하는 거잖아요. 네. 프리는 이미 했고 본인은 대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마치 뭐가 접신이 된 것처럼 이런 것도 하나의 쇼라는 거죠. 되게 저것도 삭제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나온 거 왜냐면은 저도 이미 뭣도 몰랐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지금 깨닫고 보면 되게 굉장히 동조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개인 방송 제작자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열받아 죽겠거든요. 그냥 진짜 리얼 보여주려고 많이 했거든요.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다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아니 그 중간에 저만 껴서 저만 짜증난 거죠, 솔직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박도령을 찾아간 미정 씨. 그때 그가 내뱉은 말을 왜 그리 순순히 믿었던 걸까요? 나 오늘 살다 내가 이런 데를 나와보고 정말. 야,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해. 다 나가네, 다 나가. 팔자야, 팔자. 뭐든지 밖으로 나갈 팔자. 돈도 나가고 귀도 나가고 뭐든지 튀쳐나가는데 방구라고 안 나갈까? 사실가 맨날 방귀를 끼는구나. 얼토당토하는 무속인의 말을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미정 씨. 일종의 뭐 대본처럼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저게 다 정해져 있어요? 박도령이 점을 볼 때 손님들에게 하는 대사를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저렇게 디테일하게 다 정해져 있군요. 암 환자가 조상들을 대접을 못한다고 해서 암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가족들을. 쌀을 뿌렸어. 쌀을 뿌렸는데 쌀은 하나의 그 액션이라고. 나는 있잖아, 이 사람이 이 동네에서 될까요? 요거는 이 동네에서 될까요? 그러면 쌀에서 많이 잡지 마. 그럼 마음을 먹고 있어. 짝이다. 액션이 필요한 거야. 액션이야. 부제를 잡고 방문을 들었어. 그럼 우리가 저걸 칠 거라고. 덩. 이거 신경 쓰지 마. 박자 마찬가지만. 박자는 너를 따라가고 있어. 그래서 발도 잘 찍어 발. 그런데 박도령에게 수업을 받는 이는 미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000명의 친딸을 받겠다고. 의자왕처럼. 5번째였고 밑에가 6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3명은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3명은 못 보고 자기를 남자로 봐가지고 다 안 좋게 끝났다 이제. 신내림 굿을 해준 무속인은 신아빠가 되고 굿을 받은 무속인은 신딸이 되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특히 박도령은 많은 굿들 중에서도 신내림 굿에 집착했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700까지고 일반 손님들한테 굿을 받아도 800, 900, 10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신내림은 이렇게 생생 내면서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액수가 크다는 거죠? 그쵸, 뭐가 4천, 막 5천 이렇게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젊은 여자 손님이 올 경우 둘의 하나는 신내림 굿을 권한다는 박도령.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걸까요? 그가 운영한다는 점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과거 연예인 시절의 이야기를 대뜸 꺼냅니다. 내가 여의도, 대방도, 성도도 이 중에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어렸을 때 내가 방송을 버스를 타면서 주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탤런트를 해보겠다고 굿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가 자랑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제 연습코치가 여덟 제자가 있는데 우리 제자들은 유명한 데다 안 나가주세요. 근데 내 제자가 됐어. 나 장난치네. 나 착해요. 유난히 자기 자랑이 많은 박도령. 그런데 이 사람이 저는 그 애동인지를 몰랐어요. 애동이라고 해서 애기 무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5년 이상, 뭐 7년 이상, 뭐 10년 이상 이런 게 또. 근데 이 사람이 2, 3년 된 사람인지를 모르고 좀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참이라는 거죠, 신참. 절대 말이 안 되지. 야, 좀 4년 전 서울의 유명한 박수무당에게 신내림을 받은 박도령. 일반적으로 기본 3년간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제자를 두는 게 무속인 세계에서 관례라고 합니다. 처음에 신내린 게 제가 저는 맞아요. 그 책을 제가 9개월 만에 매번 했어요. 9개월 만에요? 사실상 신 받고 1년 돼갖고 제자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무당들이 다 한마디 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렇지. 근데 기본이 있고 기본 누리라는 게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들도 6년간 의과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따듯이 솔직히 무정도 마찬가지거든요. 풋 한 번 해가지고 그냥 뭐 1,000만 원대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에는 내림굿이 딱 안성맞춤이고, 그리고 내림굿을 해놓으면 쉽게 말하면 체인점을 내는 거예요. 신딸이 계속 늘어나면 다단계 구조처럼 그 위에 있는 신아빠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딸을 만들기에 정성을 들인다는 박도령. 무슨 의도인 걸까요? 박도령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실업상사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왜요? 근데 왜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앉아도 될까요? 네. 먼저 신딸들의 존재부터 물어봤는데요. 진짜 궁금한데요. 신딸이 몇 명 되시는데요? 지금 3명 있어요. 지금 현존하는 신딸이 3명이라. 독립한 사람까지 다 합치면 역대 신딸이 총 몇 명 정도? 2년이 됐던 친구들이 2주 더 있어요, 2. 지금까지도 신딸로 치면 6명인 거예요. 혹시 그러면 선생님께서 신대리를 받은 거는 언제였어요? 제가 지금 4년 차예요. 4년 차. 신아빠도 옆에 있었겠네요, 그럼. 선생님이 신아빠 있었고. 혹시 그때 비용은 그럼 혹시 그때는 얼마 들었어요? 그건 노코멘터리예요. 얼마 정도 받으신 거예요? 무릎 꿇고 울면서 사서가길래 그 친구는 내가 내 신급 중에 3번, 1번은 안 받은 친구고 그 친구 내가 1,000번이 안 받았어요. 그럼 자기 제자들은 3천 받고? 방송 조작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렇게 설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재연 프로그램이라고 재연 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보고, 이렇게 용하시네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말이 설정이 사실상 조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씨가 또 옆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간 뿐이에요. 마지막은 신내림 굿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받아야 신내림인 거잖아요. 그때는 혹시 받았다고 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자들 다 있었어요. 네. 할머니라고 있어요. 이 할머니가 이 친구의 친할머니가 그럴 거예요. 네. 사지를 떨면서 와가지고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떨면서 내가 내 딸, 내 손주 내가 도와주려고. 조상님이 왔다고 뱉었거든요. 조상신. 조상신. 누구가 왔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아 그렇죠. 내게는 알죠. 우리 할머니 이름이니까. 뭐 타고 안 왔어? 뭐 타고 안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유추를 하잖아요. 아 그럼 산에 오면은 뭐를 타고 왔나? 그럼 산에는 호랑이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실제로 보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누가 어르신가 아니라니까 누구신가? 네. 할아버지. 어디 할아버지예요? 청가회가 양씨네.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냥 팍 튀어나온 게 아니라. 네. 박도령의 신내림 굿이 이상하다고 느꼈음에도 그녀가 굿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돈을 쏟아 부었겠죠. 그럼 이 쏟아 부은 돈이 헛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자기 스스로가 몰입을 해가고 맞춰 나가야만 이 부정성이 탈피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점집을 찾은 자매. 시간만 돌릴 수 있다면 자매는 그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와야 된다 하면 언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하는 게 낫지 않냐? 둘 다 안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나와야 되고 집안이 뭐 이렇게 해서 하락한다 그렇게 얘기 들으면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걸린 건데. 누구나 그렇게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근데 멍청하다고 하고 바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 근데 저런 죄책감을 좀 빨리 떨쳐내야 돼요. 아이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박도령에게 물었습니다. 나 신내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환불해 주세요. 뭐 환불 안 되겠네요? 6개월이란 세월이 지났잖아요. 여기가 무슨 학원이냐고요. 학원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다 놓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그냥 보기가 싫어요. 그 친구를. 마음을 너무 다쳤어요. 행복이란 이런 걸까요? 아이가 정말 다정하고 진짜 화목한 가정이었다라고 저는 말할 정도로 얘기를 했고, 보고 또 봐도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 내겐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만의 너무나도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보다도 그 여자만이 더 중요했다는 느낌. 아내와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걸까? 예, 다 이 여자 때문이에요. 이 여자 때문에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죠? 모든 건 한 여인의 등장으로 시작됐답니다. 우리들이나 함부로 내가 그냥 얘기할 시간이 없어. 아니 왜 잠깐만요. 이게 약속한 거 아니? 아니 다그 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왜 말을 틀리니까. 야, 참. 우리 가족을 갈라놓은 불청객은 대체 누구일까? 모든 걸 되돌리고 싶습니다. 상훈 씨의 시간은 가족들이 다 함께 살던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화목했던 가족 사진을 보고 있어요. 두 아들을 둔 부부에게 셋째가 찾아온 해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더 이상 나 찾지 마 하길래 그날 오후에 3시에 일하다 말고 저는 집으로 와봤죠. 왔는데 이미 뭐 애들 가방서부터 짐은 하나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고. 아내와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남편은 만삭의 아내가 가출했다며 다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역 경찰관분들이 출동해서 이제 신원 조회하고 집에를 갈 의사가 있는지를 여쭤봤을 때 갈 의사가 없다라고 답변이 왔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 생활 10년 차의 화목한 부부. 아내가 가출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거진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된 게 지금 한 3년 4년. 지금은 와이프가 집에 왔어요. 3년 만에 돌아온 아내 지영 씨. 그녀는 왜 남편의 곁을 떠났던 걸까? 그 사람을 굉장히 의지하고 믿었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거기를 벗어나면 진짜 큰일 난다.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서 그랬던 거고. 두려웠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가사도움이 모든 심부름, 그러니까 뭐 영역을 따로 나누지 않고 모든 걸 거의 다 했어요. 지시하는 걸 모든 걸.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누군가의 지시에 따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이 여자고요. 누구요? 이 여자 여기. 이 여자 직업이 무당이에요. 아내가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곳은 무당의 신당 겸 가정집. 그녀의 이름은 만옥당. 우연히 접한 영상을 보고 만옥당을 찾아갔답니다. 제가 그때 해외 출장 앞두고 있고 또 만삭이다 보니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제가 점사를 아침에 보러 갔는데 임신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출장 가면 피가 낭자하게 보인다. 그래서 손살이 치면서 이러면서 자꾸 피가 보인다고. 그때부터 저는 겁을 너무 많이 먹었고 뱃속 아이가 위험하니 구술해야 한다며 1,500만 원을 요구한 만옥당. 아유 참. 남편이 보고 싶다는 무당의 말에 부부가 함께 신당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됐든 그러자고. 니네 아버지 내년에 죽어. 그러니까는 너 내 말 잘 들어. 아무튼 구슬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구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너 저런 X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사냐고. 여태까지 애 낳고서 저런 X랑 어떻게 여태까지 살았냐고. 아, 진짜 참. 구술 안 한다는 남편과 다툰 다음 날
결국 아내는 아이들과 집을 나갔습니다. 아이고 참. 가출한 아내가 남편에게 보낸 SNS 메시지. 어딘가 이상했답니다. 누가 지금 다 어설프고 다 명령적이고 저는 와이프가 아니라고 확신을 했었어요. 야, 너 또 거기다 대고 답답하게 응? 괜찮다고 뭐 이렇게 보내지 말고 내가 보낼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져가서 막 보내고 그러면서 너 굿이나 먹으라 먹어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회원에 그런 게 있어요. 나 죽으면 내 사진 앞에서 향이나 꽂아. 근데 제가 뭐 그런 말을 전혀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향이나 꽂는다. 군 문제로 가출한 아내에겐 남편보다 만옥당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무당은 시댁에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묻더니 법당 주소를 보내며 집을 나오면 여기로 가 있으라 말합니다. 자기가 쓰는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지영 씨는 만옥당이 소개해준 변호사와 이혼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시댁 진호기라고 해서 1,500만 원. 총 얼마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9천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이에요. 예. 1년 반 동안 총 6차례 국값으로 부부가 지불한 금액은 약 8천만 원. 아유. 그때는 신당으로 와서 같이 생활하자 그랬어요. 자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키우자, 우리 애기들. 아이들을 데리고 신당에 들어오라는 만옥당의 제안. 그런데 여기엔 지켜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당에서 지내면서 근로계약서 용으로 쓴 인증서예요.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돈을 물어내라. 이런 협박성 문구도 보이네요. 아니, 근로시간하고 휴일에 대한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이런 계약서 처음 봅니다. 이게 뭡니까? 아예 월급을 줄 테니까 신당 업무를 맡는 걸로 하자. 제일 중요했던 게 어쨌든 아이를 보는 업무였고요. 여러 학원을 다녀서 여러 수업도 다니고 그리고 학교 뭐 숙제 같은 것도 도와달라고 하고 전 보는 것과 굿하는 것 빼고는 이제 저희가 다 했던 거죠. 모든 거를. 집안일과 신당일, 무당 자녀들의 스케줄을 관리하느라 몸이 남아나질 않았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고민하고 나서야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손발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왜 못 벗어날까. 그때 제가 굉장히 심리 상태도 불안한 상황이었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면 친정 아버지가 돌아갈 것이다. 안 그러게 해주마. 뭐 남편과의 사이가 찢어질 거다. 아이가 힘들어질 거다. 건강이 아플 거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아유. 그녀는 왜 오랜 시간 동안 만옥당을 벗어나지 못했던 걸까? 문제가 계속 잘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받아들여서라도 내가 이 가해자의 환심을 사서 이렇게 안 좋아지는 일들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된다라는 어떤 자책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7년차 무당인 만옥당. 놀라운 과거가 있습니다. 일반인을 했을 때 월 수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제가 제 개인 가게도 하고 직장에서 받는 연봉도 있었고. 모 주간지에 실린 인터뷰. 자신을 돈 잘 버는 젊은 사업가였다 소개합니다. 연봉이 무슨 3, 4억요? 만옥당이 점을 볼 때면 반드시 등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줄 건데 우리 말을 편안하게 할 테니까 할머니가 오죽하면 눈이 감겨져. 너네 호흡만이 나와 니네 집은. 억대 연봉의 사업가에서 무당이 된 여인. 할머니 신령님의 보살핌 덕분일까 유독 인기가 좋았습니다. 할머니요? 한 동영상 플랫폼에서 자신을 알려온 만옥당. 그녀의 개인 채널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뭐 긴급 공지네요. 현재 저는 갑상선과 성대 쪽에 이상이 생겨서 3개월가량 전화 점사를 할 수가 없어서 서신 점사로 대신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아파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제 편지로 점을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누구 목소리? 목소리예요. 듣지 못하고
그런데 신딸에게서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다는 지영 씨. 한 들어가서 그 업무폰을 나한테 주면서 다 거짓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아픈 거니까 그걸 이제 서신 점사로 돌려라 이렇게 나한테 미션을 준 거야. 아니 서신 점사는 어떻게 하게? 그 깜빡 안에서 편지 써가지고. 알고 보니 영상을 올린 시기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옥당. 이야. 좋은 자리에 법당을 알아봐준다며 보증금을 가로채고 차량을 갈취했답니다. 사기 전과가 있었네요. 예.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편지 점사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기서도 돈을 번 거잖아요. 돈을 번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성매매 알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만옥당. 성매매 알선이요? 식당 손님들 간의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의 낭심을 발로 차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예. 판결문에. 하지만 인터넷을 보고 오는 손님들은 그녀의 전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 여자는 라는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무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하나가 업로드가 되면 그 영상을 보고 갑자기 문의 전화가 쇄도를 하거든요. 많게는 진짜 100명 넘게도 제가 계속 문자 보내고. 지영 씨가 관리했던 실제 만옥당의 스케줄입니다. 하루에만 12명이요? 엄청 많네요. 박주희 씨도 인터넷 영상을 보고 만옥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봤는데 거기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냥 공영방송 다큐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 이분이에요? 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만옥당이 유명인의 사주를 척척 맞춥니다. 제목엔 다큐멘터리라고 써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요? 신병이 날 팔자니 굿을 하라던 만옥당. 친가 쪽 귀신을 달래야 한다더니 굿하러 간 자리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친가 쪽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외가 쪽 귀신들까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외가를 따로 해야 된다고. 코로나로 모욕서 제사를 안 지내다 보니까 다들 너무 굶주리셨고 이런 식으로 자꾸 푸시를 하는 거예요. 점을 본 지 3일 만에 굿을 2번이나 했지만 만옥당은 또 굿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 단지 못이라고. 힘들어서 찾아온 사람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돈 뽑아내는 완전 그 인간 ATM기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상에서도 만옥당으로부터 고액의 굿을 권유받았다거나 예약료를 내고도 상담을 받지 못했다는 후기 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만옥당을 잘 안다는 동료 무당은 그녀에게 단골 멘트가 있다 말합니다. 내가 한 번 그랬어. 사람 종류가 장난 아니야. 내가 40년을 하면서 나는 저걸 봐도 당신 죽어 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죽는다 18번지, 조상이 험하다 18번지, 사유가 잘못되다 18번지. 그렇게 점을 봐. 일하다가도 점을 봐. 이 말은 사실일까? 제작진이 직접 만옥당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상담 누구누구 받으실 건가요? 네, 저 혼자. 자, 혜민이가 지금부터는 점을 봐줄 테니까 말을 편하게 하더라도 네가 이해를 하라 그런다. 알았어? 할머니 신령님이 나타났습니다. 신령님은 제작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사자가 삼사자야. 어? 남자들이 여자 하나거든? 네. 누가 집에서 빈 관이 나가도 나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니네 집은 하다못해 굿이라도 좀 해야 되는 집이야. 그래야지 엄마를 피해가거든? 너도 많이 안 좋다. 너랑 통화하자니 할미가 이게 명치가 막혀서 죽겠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걱정되는 건 이게 뭐 1, 20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본이 우리가 1,500부터 시작이야. 혹시 뭐 신용카드라도 있니 혹시? 있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카드로라도 12개월 할부라도 하고 나서 굿하고 돈 보내는 거는 엄마한테는 따로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옛날부터 이런 건 지도자도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어. 지영 씨는 만옥당의 수많은 영상들 중 가짜가 있다 말합니다. 연기로 오는 거죠. 사연을 듣고 굿까지 해주고 너무 잘 마무리해서 고맙다.
이렇게 애프터 영상까지 같이 붙여서 지금 이 조작 방송을 만든 거거든요. 조작 방송이요? 모 영상 제작사가 만든 다큐. 만옥당은 갑작스레 찾아온 살해자의 아픈 사연을 맞추고 살해자를 위해 굿까지 진행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던 날 만옥당은 자신의 SNS에 촬영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게 촬영 당일날 이 신당에 제가 일하고 있을 때 제작진 분들이 카메라 들고 오셨었고요. 본인 사실 얘기를 살해자인 것처럼 꾸며서. 그 옆에 있는 분이 사실 제가 모셔다 드린 친정 어머니예요. 연씨 친정 어머니. 이렇게 두 분이 어머니네요. 모녀가 아니에요? 이렇게 모녀가 아니고 네. 두 분이 모녀네요. 네, 그렇죠. 만옥당 본인 이야기를 재현하면서 친엄마까지 재연 배우로 썼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우리는 만옥당의 친엄마가 등장한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구슬하던 만옥당이 이름을 부르자 나타나는 친엄마. 그런데 옷차림이 똑같네요. 누가 봐도 같은 사람 같은데요. 몸매도 그렇고. 그렇죠. 동일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사 대표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그 어머님이 나오셨지만 진짜 엄마가 나와도 되는 거죠. 왜냐면 선생님이 굳이 이거를 내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화에서 어떻게 사냐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 선생님이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각색했다. 만옥당에게 가는 길, 마음은 무겁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가족이 왜 헤어져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당 주차장에 도착한 부부. 그때 오, 찾았어요. 술에 짐을 한가득 싣고 나오는 여자. 만옥당입니다. 아, 무슨 말을 할까요? 저기요, 신고해. 나 지금 내려가야 되거든? 이게 약속하고 왔니? 아니, 다그치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왜 반말해줘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반말하지 무슨 말이에요? 돈 뜯어낼 때는 약속을 딱 지켜줘야 돼. 방금 말을 틀리니까. 돈을 뜯어낼 때 언제고 이제 시끄러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부부와의 대화는 거절했지만 우리는 그녀에게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왜 거짓되게 하세요? 저기요. 아니, 그거는 좀 궁금하잖아요. 왜 이거는 궁금한 약속을 하라고요. 안 들려요? 한국말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죠. 약속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약속하세요. 약속하시면 얘기하시죠. 예. 그럼요. 저쪽에 증거가 있으면 나도 증거가 있는 거예요. 문자로 인터뷰를 요청하자 해외 출장과 가족 여행으로 8월 중순까지는 바쁘다는 만옥당. 오히려 지영 씨네 가족에 베푼 게 많다며 자신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만옥당을 인기무당으로 만든 건 누구일까? 무속인 전문이라는 모 영상 제작사 만옥당을 비롯해 많은 무속인들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사에 대해 할 말이 아주 많다는 남자가 실화탐사대를 찾았습니다.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오킹. 그 프로그램을 이제 새로 만들면서 이제 출연해줄 수 없냐라는 이제 제의가 왔고 K 제품들 홍보해주자.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중소기업 이제 사장님들 도와주자. 요즘 너무 힘드니까 뭐 코로나 시기였기도 했고. 해당 제작사에서 만든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돕는다는 말에 흔쾌히 방송 출연을 수락했고 전 회차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연한 출연진들끼리도 얘기해보니까 다 똑같아요. 이제 출연료 체불. 출연료를? 네,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안 받은 돈이 총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한 1,000만 원 단위 이상입니다. 안 받아서 거의 하루에 한 번 전화했을 겁니다. 여기까지도 거래를 뜨고 여기까지 나갔는데 뭐 전혀 입금이 안 됐죠. 그냥 법대로 처리하려고 저희는 진행 중입니다. 출연료 전액을 못 받았단 겁니다. 게다가 이 방송엔 수상한 게스트가 있었습니다. 게스트요? 촬영장 가면 그 되게 세게 화장하신 분들, 그 무속인 분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한 3-4분끼리 있고 출연자들끼리도 너무 무속인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하다. 약간 이렇게는 좀 저희끼리도 얘기하긴 했었거든요. 무속인이 출연한다는 내용은 섭외 당시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최초에 이제 섭외될 때 받은 그 기획안이에요. 여기 처음엔 무속인 얘기 있지도 않아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요. 뭐 그나마 메디컬인가 모르겠다. 정신건강인가? 정신건강. 해당 제작사 대표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일까? 그 지급 지감도 한 달 반 정도에서 2달 정도 늦어지면 잘못이긴 한데 지금 다른 쪽으로 돈을 벌어서 이걸 다 주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당 쪽으로 돈을 벌어서 출연료를 하시겠다 말씀일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구독자 20만 채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촬영하는 무당 선생님은 그래도 이제 제작비를 받죠. 촬영료랑 뭐 이것저것. 돌려막기인가요? 그러네요. 무속인들에게 영상 제작의 대가로 금전을 받는다는 대표. 만옥당과는 어떻게 알게 된 걸까? 최초에 뭐 어떻게 컨택이 되신 거예요? 전화 와서 유튜브 찍고 싶다고 영상. 이 무속인을 검증하는 절차 같은 건 따로 없는 거예요? 자체는 없고 소문은 듣죠. 진짜 뭐 사기꾼이고 막 범죄를 일삼고 뭐 전과가 있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전과 있는 건 그럼 언제 아셨어요? 그것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이후에 네. 그런 류의 피해자가 다시 양산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보셨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저희가 지금 뭐 담배 마약을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채널도 다 똑같았던데 무당 말을 듣고 누가 그렇게 다 무당이 죽으라 해서 죽으면 무당이 살인한 거네요. 그러면 그 사람 문제 아니에요? 이 동영상 플랫폼 속 무당 관련 채널 수는 약 900여 개. 문제는 만옥당처럼 사기 전과가 있는 무당을 시청자가 알아볼 수 없단 겁니다. 계속 이렇게 이런 영상들을 자기들 돈벌이 한다고 올리는데 불러지는 게 전혀 없고 취향이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걸리면은 몇 천씩 때릴 수 있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감이 없는 거잖아요. 아유. 이렇게 다시 모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만큼 내 가족들을 더 아끼고 사랑해 주려 합니다. 딱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될 것 같고요. 잘 이겨낼 거고 무모한 시간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영 씨는 만옥당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가족들이 있어 외롭지 않을 겁니다.